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9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 박동주 회장과 임원진은 오늘 본사를 방문하고 분열된 동포사회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평통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18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박동주 회장과 엄수음 수석 부회장 그리고 김도영 대표관사는 오늘 오전 본사를 방문하고 18기 평통 첫 번째 목표로 동포사의 화합을 꼽았습니다. 박 회장은 탄핵 국면과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한인 동포사회도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평통이 앞장서서 동포사의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 무조건 막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보수와 진보 모든 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가야죠. 그래야 그것이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립 목적입니다. 18기 평통은 기존의 12개 분과에 한류진흥분과와 이전 홍보분과를 더해 총 14개 분과로 구성하고 9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9월 1일에는 임원 및 회원 상견례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식 출범식은 10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텍사스주 수재민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단체를 통해야 합니다.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비영리 단체라며 성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뉴저지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최근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텍사스 수재민을 돕는다며 성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비영리 단체라고 밝히며 페이스북 등 SNS나 웹사이트 등에 버젓이 하비 수재민 돕기 구호 성금 모금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구호 성금 돈을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소비자보호국은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가 주정부에 정식 등록된 단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마켓이나 거리에서 벌이는 모금 활동도 무작정 신뢰하지 말고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단체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메일을 통해 기부금을 요구할 경우 의심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입니다. 소비자보호국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인지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종결됐던 추방 케이스를 재심사합니다. 재심사 20만 건까지 합해 현재 적체 케이스는 80만 건으로 불어났습니다. 해당 이민자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적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행정상 종료에 의해 추방을 유예받고 미국 내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민자 약 20만 명에게 재심사가 취해집니다. 이들은 국가안보에 위협 없이 오랫동안 미국에 산 체류자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경우로 정기적으로 이민국에 가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합법적 이민 신분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거주할 수 있었고 일부는 노동 허가를 받아 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추방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재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재심사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추방이 유예돼 왔던 이민자들이 추방 판결을 받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케이스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극심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 재판에 적체 현상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행정 종결된 이민 케이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심사에 착수하면서 현재 60만 건으로 알려진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최대 80만 건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민법원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행정상 종료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케이스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의 한 콘도 로비에 설치된 히틀러 찬양, 각종 전시물과 우길 승천기 등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뉴욕시 정부가 이 콘도의 관리와 운영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9일 지미 벤 브레이머시 의원과 시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은 퀸즈 써니사이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조사 착수를 알렸습니다. 브레이머 의원은 콘도 로비에 나치와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남부 연합군 찬양물 등의 설치 행위는 혐오 범죄라며 특히 이민자가 대부분인 세입자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일주일 전 써니사이드 47-55-39 플레이스에 위치한 한 콘도 로비가 인종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전시물로 가득 찼다는 신고를 접수한 인권위는 곧바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세입자에 대한 차별 위협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콘도 위원회와 빌딩 매니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콘도 위원회 멤버와 빌딩 매니저가 인종, 종교, 성, 체류 신분 등을 기반으로 세입자의 차별 또는 위협 행위를 벌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최고 25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내려집니다. 시장실도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주미대사에 조윤재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국 대사 인선을 내정하면서 주미대사에 조윤재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교수는 일찌감치 주미대사 물망에 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하면서 이번에 다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아그레망이 접수되는 대로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 영국 대사를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는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특사로 유럽연합과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부산 출신인 조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국제부흥개발은행 경제분석관, 국제통화기금 경제분석관을 거쳐 1997년부터는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내 면세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면세 한도액 이상의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앞으로는 한국 국적기에서도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됩니다. 12월부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기에서 600달러를 초과하는 기내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됩니다. 29일 한국관세청은 항공사가 이와 같은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출국장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샀을 경우에는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되지만 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를 초과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항공사는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내 면세점은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해외 여행자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 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입니다. 여행객들은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사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류의 경우 한 병 1리터 이상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상, 담배는 권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ml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됩니다. 뉴욕시 페리 퀸즈 아스토리아 노선이 29일 첫 취항했습니다. 전철과 같은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9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페리 선착장을 찾아 퀸즈 아스토리아 노선의 첫 취항을 승객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아스토리아 노선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아스토리아 할레츠 포인트에서 출발해 루즈벨트 아일랜드와 롱아일랜드 시드를 거쳐 약 30분 뒤 맨해튼 이스트 34 스트릿에 도착했습니다. 종점인 월스트리트 피어 11까지는 약 47분이 소요됐습니다. 요금은 1회 이용당 2.75달러로 전
전철 요금과 같으며 30일 무제한 이용권도 121달러로 전철 요금과 동일합니다. 소요 시간도 전철과 비슷합니다. 배차 간격은 주중 오전 6시 30분에서 오전 9시 50분까지, 오후 3시 40분에서 오후 6시 45분까지는 25분 간격이지만 오프 피크 시간대에는 50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주말 배차 간격은 33분입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뉴욕시 페리는 지난 5월 런칭한 이후 1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기록했다며 그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의 세금 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제 개혁의 일환인데요. 모기지 금액이 50만 달러가 넘는 주택 소유주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택 모기지 융자에게 100만 달러까지 허용했던 모기지 이자의 공제를 50만 달러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전체 모기지 중 50만 달러까지의 이자 부분만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모기지 금액이 50만 달러가 넘는 주택 소유주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는 부부 공동보고 시 융자에게 100만 달러, 독신은 융자에게 50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홈 에퀴티 론의 경우 현재 융자에게 10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방세금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세법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가주 주민들은 직격탄을 입을 전망입니다. 가주 납세자의 2.4%가 평균 3,290달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올해 모기지이자 세금 공제로 줄어드는 연방정부 세수를 약 64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의 경우 약 81%가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가 주와 카운티 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 혜택 역시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메트로 교통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A 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 수는 3,230만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버스 이용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가용이나 항공편을 주로 이용하는 여행 패턴의 변화와 환승의 번거로움 등이 이용률 감소의 주 요인으로 보이지만 특히 LA 버스의 경우 전용 주행 차선이 없기 때문에 교통난을 피할 수 없어 결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A시가 초소형 권총 판매 금지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만장일치로 초소형 권총, 이른바 울트라 컴팩트 권총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 폐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기방어 수단을 뺏을 수 있다는 우려와 총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논란, 그리고 캘리포니아 총기협회와 전미 총기협회의 지속적인 철폐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초소형 권총 판매 금지안은 지난 2001년 마이크 퓨어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범죄자들이 숨기기 쉬운 길이 6.75인치 이하, 높이 4.5인치 이하의 소형 권총 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성식 영사와 조원석 영사가 새롭게 부임합니다. 28일 뉴욕 총영사관은 허정혜 정무 담당 영사의 후임으로 전영식 영사가 앞으로 정무 담당 영사를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영사는 토론토 총영사관 부총영사, 루마니아 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 영사는 최근 귀임한 경기도 소속 오후석 영사를 대신해 한국 지방정부의 미주활동 지원을 책임지게 됩니다.
메트로놀스 열차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MTA 관할 메트로놀스 열차의 계약업체 소속 기관사와 엔지니어 직원 2,400여 명으로 구성된 통근열차 직원 노조는 29일 이번 주 중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납니다. 파업이 시작된다면 메트로놀스를 이용하는 통근객 28만 명이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12시 30분쯤 뉴저지 버크셔밸리 골프코스 17번 홀 지점에서 골프카트와 골프장 트랙터가 충돌했습니다. 골프카트에는 한인 여성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충돌 사고로 골프카트는 심하게 파손됐으며 한인 여성 1명이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또 다른 한인 여성은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주인평등회와 르네상스 경제개발공사는 오는 9월 7일 비즈니스 자금 융자 방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소규모 비즈니스 사업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비즈니스 추가 운영 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융자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공사는 현재 약 1,000명의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총 4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선선한 가을 날씨에 바람도 불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